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입니다. 심평원 빅데이터실에서는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활용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교육도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든지 편한 시간에 빅데이터 교육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빅데이터에 대한 소개와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본격적인 빅데이터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관과 제도의 소개를 시작으로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평원 빅데이터의 이해와 제공 서비스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평원 빅데이터의 이해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63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한 의료보험법에서 출발하였으며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으로 본격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989년 도시와 농촌 자영자가 모두 포함이 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으나 조합주의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다수의 보험자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험 조직이 통합되고 이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었으며 2003년 7월 직장 지역 가입자 재정이 통합이 되면서 완전한 단일보험 체계가 되었습니다. 2000년 7월에 일관성 있는 심사 기준의 적용과 독립된 기관의 심사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기능과 더불어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였고 최적의 적정 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다른 기관과의 역할을 보시면 건강보험 사업은 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합니다. 그중 보험관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정책 및 급여 기준 업무, 심사평가 업무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는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이 합니다. 요양기관이 진료한 내역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하면 심평원이 심사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공단과 요양기관으로 제공이 됩니다. 공단은 심사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가입자에 해당되는 전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건강검진과 의료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다음은 심평원의 역할과 주요 업무입니다.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의료 서비스의 기준 설정, 모니터링 피드백 기능, 인프라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기준 설정의 주요 업무로 진료 행위, 의약품, 치료 재료의 등재 업무가 있는데 등재는 간단히 설명하면 급여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하는 업무이며 등재된 항목에 대해서 가격과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 피드백 업무에 심평원의 대표적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업무가 있으며 현지조사 DUR이라고 불리는 의약품 안심 서비스, 진료비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 수집된 데이터 설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관리 역할이 있는데 전반적인 자원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의 인력, 장비 등의 관리와 의약품이 유통되는 과정, 질병과 환자를 분류하기 위한 각종 체계 정비, 급여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각각으로 관리되는 항목에 대한 표준화 업무 등이 있으며 심평원이 여러 업무를 통해 수집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재하고 표준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와 연구 업무, 국제협력 업무 등이 인프라 관리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심평원의 주요 업무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과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진료비 청구와 심사 업무가 있습니다. 심사는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정확하게 청구되었는지, 최적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비용이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공정하게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청구한 자료가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과는 청구한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집니다. 이때 여러 가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이 되는데 청구한 금액, 일자, 진료 내역 등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명세서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해당이 되고 이 심사 업무 과정에서 전 국민의 의료 이용 내역에 대한 빅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다음은 적정성 평가 업무입니다.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의료의 질과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해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요양기관은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의 전자정보 등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이 평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게 되고 이렇게 수집된 평가 자료에 앞서 심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에서 제공된 자료를 모두 연계하여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산출합니다. 평가 결과는 정부, 해당 요양기관, 전국민, 공단 등에 제공이 되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근거 자료로 쓰여집니다. 이러한 평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평가 항목에 대한 결과값을 포함한 많은 빅데이터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도 이어서 적정성 평가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구분된 항목을 보시면 정신건강, 급성 만성질환, 암질환, 진료행위, 약제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에 대해 많은 부분을 평가하고자 매년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값 제공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기관의 평가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조사 업무 과정 중에 수집된 자료입니다. 현지조사 업무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 여부를 요양기관에 직접 찾아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입니다. 현지조사 업무의 절차를 보시면 심평원과 복지부, 공단 등에서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내역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합니다. 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부당이 적발되면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이 이루어진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나 그 명단을 공표하는 사후 관리를 하고 이행 실태 점검도 합니다. 이러한 업무 과정에서 요양기관 정보를 포함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들, 부당에 대한 내역과 처분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게 됩니다. 다음은 의료자원 관리 업무입니다. 심평원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의료기관의 현황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입니다.
의료기관의 일반 사항과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등을 요양기관이 신고한 내역을 통해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의료자원관리 업무에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털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내역과 자원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 요양기관의 개설, 취소일, 병상수와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에 대한 정보, 의료기관의 장비 등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심 서비스 업무인데 DUR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DUR은 Drug Utilization Review의 약자입니다. 의약품 안심 서비스 DUR은 의약품을 처방할 때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처방한 약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점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심평원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합니다. 의료기관은 처방을 할 때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을 확인하면서 처방하게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되고 조제된 정보도 심평원으로 취합이 됩니다. 이러한 업무 과정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빅데이터화되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유통 정보입니다. 의약품은 생산 공급 정보와 유통에 관한 정보로 의약품의 사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정보 제공자인 제조 수입업자, 제약사 등에서 의약품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내역을 전송합니다. 이러한 내역들이 빅데이터화되어 구축이 되면 여러 정보 활용 주체들이 정책 결정, 연구, 의약품 개발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 정보를 활용합니다. 의약품 정보와 유통에 관한 정보도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급여 정보입니다. 급여가 되고 있는 진료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의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는 의료기관마다 같은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다르기도 하고 비용의 편차가 큰 경우가 많으며 의학 용어도 많이 쓰여지고 있어 환자가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매년 항목을 확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평원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심평원에는 이렇게 수집된 자료 이외에도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내부 자료와 연계하여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부 데이터에는 행정안전부의 거주지 정보입니다. 심평원 자료는 요양기관이 주 제공자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관련 정보는 다량 보유하고 있지만 수진자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수진자 정보를 연계하게 되면 굉장히 확장된 데이터가 됩니다.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출입국 정보와 진료 내역 현황을 연계하여 부당의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이 되고 통계청의 신생아 정보와 사망 원인 정보를 우리원 데이터와 연계하면 주민번호가 생성되기 이전의 정보까지 데이터화할 수 있으며 사망과 관련된 정보가 연계가 되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심평원은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고 정제한 데이터를 학계, 의학계,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DB로 구축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공기관 최초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신평원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데이터 개방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정보 보안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신평원의 보건의료 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여 공공 데이터 개방, 의료 통계 정보 제공, 의료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평원은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개방을 확대하고 기능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신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신평원의 빅데이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전 국민의 의료 이용 데이터가 한 곳에 수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료비 지불 방식 중에 하나인 행위별 수가제를 쓰고 있는데, 이 지불 방식은 의사가 제공한 의료 행위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세부 의료 이용 내역이 데이터로 수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수집한 자료 이외에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그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대용량의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ICT 기술 발전으로 환경 구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제한점은 비급여 정보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도 그 항목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집하고 공개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수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연계나 융합에 있어 민감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신평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시고자 할 때 유의하실 점은 데이터 구조나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평원의 데이터는 건강보험 제도에 근거하여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많으시다면 훨씬 더 데이터를 잘 다루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내역이므로 데이터 제공 시에는 민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하지만, 이용자가 분석하실 때에도 민감 정보임을 고려하여 보안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빅데이터 제공 활용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 이용 내용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며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 대책이 수립되고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상태에서 활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관련 법령으로 공공데이터 정보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평원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홈페이지 하단에 빅데이터 개방을 주 목적으로 만든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으로 접속하실 수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신평원 홈페이지를 거쳐 접속하실 수도 있고 오픈 데이터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보시는 화면이 개방 시스템의 첫 화면인데, 맨 위에 주요 메뉴로 공공 데이터, 의료 빅데이터, 의료 통계 정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서비스 내용입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터의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운데 아래쪽에 이용 신청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신평원은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합니다.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데이터 위주로 개방을 하는 것이 공공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의료 통계 포털 서비스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주요 통계 지표를 생산하여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각종 통계 자료의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는 홈페이지나 공공 데이터 신청을 통해 제공받은 데이터로 충분치 않고 연구 등을 위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 필요한 데이터셋을 원격 환경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 서비스는 직접, 간접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 공포 목록을 매년 개발하고 확대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픈 API 방식을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는 데이터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전체 데이터 중 일부 환자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데이터셋을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표된 목록 외에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이용 신청을 통해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수요가 많은 정보 그리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표 대상이 아닌 데이터를 요청하신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예시처럼 기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모든 자료가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식별되거나 유추가 가능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해 주신 자료는 내부에서 산출하여 다음 예시처럼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통계 정보입니다. 총 진료비, 국민 관심 질병, 의료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으며 신평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 통계 정보 서비스 화면 중 하나인데 통계값들을 표 형태뿐만 아니라 그래프로 제공이 되며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시스템 이용입니다. 신평원이 공표하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용자가 세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또한 공공 데이터 신청과 비슷하게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신평원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평원에서 공공 데이터 제공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요청에 맞게 데이터를 산출하여 제공합니다. 공공 데이터 신청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조건만 입력하시면 내부에서 결과값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분석 시스템은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데이터셋만 내부에서 구축하면 이용자가 접속하여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용자가 신평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방문하여 지정된 공간에서 분석하기도 하고 원격 계정을 부여받아 이용자가 방문 없이 편한 공간에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평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는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에도 마련이 되어 있어 가까운 곳에 방문을 하실 수 있으며 원격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리에 제약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시면 요청하신 과제에 대해 내부 직원과 상담을 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데이터 제공이 승인이 되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구축된 데이터셋을 이용자가 분석할 수 있도록 원격 계정에 탑재해 드리거나 신평원을 방문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분석이 끝나고 과제가 종료가 되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반출을 해드립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평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기 이전에 신평원 데이터를 미리 다루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스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스 스튜디오는 웹 브라우저에서 세스 베이스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환경으로 세스 환경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스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좌에서 다룰 예정이니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소개를 끝으로 이번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